아니야 난 지금? 맑은 느낌. 야 나는 순수해 은근. 둘 다 똑같은 놈들이야. 너도 똑같아. 야 여기 순수한 사람 없어. 나야. 선생님 있잖아. 그래 쌤 있잖아 순수한 쌤 쌤은 순수해. 술 3병을. 쌤 술만 드시지 되게 순수하죠. 소주가 얼마나 순수해. 맞아. 술은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어! 중에 사람을 가장 순수하게 만들어요. 아니야 쌤 몇 번 입으신 적 있어서. 전 막걸리가 쌤이 좋아요. 정준쌤 적어본 거야. 성규, 주영이, 승진이, 지한이, 성현이, 다 왔어요. 강진이, 지효. 쌤 물표 TV 구독자 몇 명? 100명 넘었어. 128명? 오, 저 127번째요. 그래? 정말 그걸 기억해. 근데 또 요즘 많이 올리니까 탈퇴중이야 사람들이. 탈퇴 시끄럽다고. 알림을 꺼놓으면 되는데. 얘들아. 오빠해주세요. 그거 하라고? 술 먹. 이렇게 마이크 하나 놓고 술 마시는 AS.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알칼리 금속과 하루된 원소에 대한 얘기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화학 원소 결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소 결합에 대한 얘기 살펴보죠. 원소 결합하는 이유는 왜 결합한다라고 했지? 안정된 에너지 대치 상태를 갖기 위해서. 어떤 경우가 안정된 에너지 대치 상태를 갖니? 18쪽 원소가 갖는 비활성 기체가 갖는 자, 전자 배치가 안정되다라고 해서 40쪽에 있어요. 자, 원소의 결합에 대해서. 자, 원소의 결합에 대해서 보는데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마게 되죠. 자, 얘는 에너지적으로 안정된 대치 상태를 갖는 게 중력적이다라고 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비활성 기체는 몇 쪽에 포함되어 있을지? 18쪽 원소들이 비활성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주기에 가장 뒤에 있는 아이들이 바로 18쪽 원소들이 되는데, 자, 18쪽 원소들의 자, 얘는 어떤 얘가 있죠? 헬륨, 네오. 자, 네온, 아르곤, 자, 그 다음에 크립톤, 제논, 라돈 등등이 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나타난 아이들이 18쪽 원소라는데 기본적으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 자, 먼저 헬륨은 첫 번째 주기에 있단 말이야. 자, 얘는 플러스 2가 되는데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채워진다라고 했지? 두 개가 채워져서 취향에 여기는 뭐가 짝고 있네. 자, 얘는 헬륨의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온은 전자 껍질이 몇 개가 있다라고 해요? 10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자, 주변에 전자가 10개가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를 갖고 있고 두 개.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 8개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자, 철만큼 꽉 찬 상태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아르곤은 자, 얘는 전자 18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몇 개를 갖고 있고 두 개를 갖고 있고 두 번째 껍질에는 8개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 껍질에는 전자 몇 개? 또 8개를 갖고 있어.
크기가 점점점 커지는구나. 주기가 한 주기씩 늘어갈수록 전자 껍질이 하나씩 더 생기면서 이렇게 크기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르곤은 원자번호 18번, 네온은 10번, 헬륨은 2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자번호 수만큼 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첫 번째 껍질은 최대 2개까지, 두 번째 껍질은 8개, 세 번째 껍질도 8개까지 갖고 있고, 그 다음 껍질은 18개를 갖거든. 그래서 안 썼어. 안 썼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때 한번 보자.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완전히 채워진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 자, 단 헬륨은 가장 바깥쪽 껍질이 2개까지 채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 비활성 기체의 반응성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비활성 기체의 반응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비활성 기체는 혼자로도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는단 말이야. 그럼 다른 녀석과 결합하고 싶어? 안 해. 심지어 얘네들은 기체 상태인데 이론자 분자 상태로 기체를 이루고 있어. 원자 한 개를 가지고 분자 상태를 이루고 있대. 왜? 혼자서도 안정하니까. 그거지. 우리 지안이는 비혼주의자잖아, 그치? 지안이 비혼주의자야. 근데 어디까지 비혼주의자인지 모르겠는데 비혼주의자인데 혼자서 자기 능력이 좋아. 돈 많이 벌어.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어. 야. 오. 그리고 집도 뭐 삐걱번쩍한 거 있어. 150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 우와. 역시 부자. 밥 해먹을 줄 알아. 일해준 아줌마도 부리면 되지. 돈 많이 버는데. 그럼 굳이 뭐 남자 뭐 필요해. 그럼요. 생기면 필요한 사람들까요? 연애만 하면 되지. 되죠. 그쵸. 연애만 하면 되지. 맞아요. 굳이 같이 살아가고 밥 해주고 빨리 해주고 돈도 벌어다 주고 애기도 낳아줘야 되고 굳이. 그치 지환아? 네. 비활성 기체가 그래. 투디 만들어 투디. 비활성 기체. 소리야. 주영이가 관심 갖고 있어? 소설자. 조용히 투기한대요. 주영이 뭐 한다고? 남자도 마찬가지야. 혼자 밥 해먹을 줄 알고 다 알고 돈도 뭐 한 달에 1억씩 벌고 우와. 집 1,500평짜리 집 갖고 있고 굳이 여자 필요 없잖아. 연애만 하면 되지. 걔네들 반응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얘들이 그래. 혼자 완벽해. 혼자 완벽하니까 원래 결혼하는 건 되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완벽해? 뭐라고? 퍼펙트하지. 그렇지. 퍼펙트해서 얘네들은 자 반응하지 않는다. 자, 책 얘기를 보자.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는 반응성이 엄청나게 작다. 다른 원소와 화학결합을 형성할 필요가 없어서 원자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자,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이론자 분자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얘네들은 매우 안정. 따라서 결합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다. 가끔가다 지안이를 쫓아다니는 집요한 놈이 있어. 그럼 결혼할 수도 있지. 그런 놈이 플로린이야. 아주 특별한 경우에 비활성 기체들도 플로린과 결합은 한대. 아주 찐득이야. 너무 쫓아다녀가 어쩔 수 없이 결합을 해야 되는 애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렇다. 승진이도 비혼주의자인데. 비혼주의자였어? 그랬어요? 모쏠이잖아. 아. 모쏠의 영쏠. 영원히 솔로. 그래서 영설. 언젠간 연애할 수 있겠다. 아니 영솔. 모쏠의 영솔. 에이 혹시 모르죠. 이지한 넌 연애? 왜 영솔인지 알아? 난 연애해봤는데. 지가 고백하고 지가 승진이는 내가 보고 내가 하겠어. 승진이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혼자서 너무 완벽해. 아니 근데
그치? 그거 그 시커머리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승진이가 플로린 같은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면 화학 결합이 일어나는 까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서로 잘 살려고, 그지? 서로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잘 살려고. 자,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야, 이 물질들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그치? 네. 어? 자, 이 까닭은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18쪽 원소에 18쪽 원소에 뭘 갖기 위함이다? 18쪽 원소에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함.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18종원소의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얘네들은 어떻게든 주변 녀석들과 결합하려고 합니다. 그 결합들의 종류를 이야기해 봅니다. 자, 화학 결합. 대표적인 화학 결합이 서로 쫙쫙 뿜이 맞는 거야. 첫눈에 뿅 가는, 첫눈에 뿅 가는 이런 상태를 갖게 되는 걔가 바로 이온 결합이에요. 자, 이온 결합이라는 결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자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원자.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스스로가 자, 완벽한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것은 사실은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척하는 거예요. 꿀리기 싫잖아, 그지? 그럼 자기 자신이 원래는 안정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야. 안정한 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남는 부분을 버려. 오케이? 덜 채워진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버려. 남을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완벽해지려고. 반면 어떤 아이들은 부족하니까 대출을 받아. 그래야지 누군가가 완벽하네? 하고 꼬시려고 해요. 그래서 얘들은 어때? 대출 받아서 전자를 꽉 채워주는 거야. 그 대표적인 얘가 이런 거야. 첫 번째, 양이온이 있어. 자, 양이온은 금속 원소들에서 일어나게. 자, 금속의 원소는 자, 덜 채워진 껍질에, 덜 채워진 껍질을 우리 뭐라고? 거기는 원자들을 뭐라고? 원자가 전자들이라고 하지. 네. 자, 원자가 전자들. 플러스 전기를 띠는 플러스 이온이 된대. 플러스 이온이 된다. 오케이? 맡겨두는 거야. 지 전자를. 또는 상대방에게 줄 수도 있어. 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는 녀석은 말이야. 금속 원소지. 얘는 원자가 전자 몇 개야? 한 개지. 네. 이쪽에 있잖아. 그 족수만큼의 전자를 버려. 그러면 플러스 이온이 되고 전자가 남게 되지. 맞아? 네. 이 아이를 맡겨두는 거야. 얘를 전자 배치로 한번 그려볼까? 얘는 플러스 11이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를 갖고 있고? 2개.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를 갖고 있어. 세 번째 껍질을 갖고 있거든? 1개.
많이도 갖고 있지 않은데 불안정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은행에 맡기든 누구를 주든 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를 갖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가 되는 거지. 좀 없어 보이긴 하지. 줄었어. 사이즈가 껍질이 줄면서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얘는 완전해졌어. 그래서 전자를 보내는 거야. 완전해지는 대신에 얘는 전기가 무슨 전기? 플러스 전기를 떼서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꼬시려고 없어 보이는 척 하는 거지. 사실은 완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이번에는 자, 우연이 되는 아이를 보자. 자, 음연이 되는 아이가 자, 음연은 스스로 완전히 위해서 자, 비금속 원소가 자, 전자를 받아들여. 완벽해지는 자, 완전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마이너스 이온. 대표적인 아이 염소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 자, 염소는 자, 원래 전자가 하나가 부족한 아이야.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전자 하나를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였어.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얘는 염화 이온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돼. 전자 배치는 이렇게 이루어져. 플러스 17이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를 갖고 있죠? 2개를 갖고 있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를 갖고 있어? 8개를 갖고 있어. 자, 그리고 세 번째 껍질도 갖고 있는데 세 번째 껍질에 몇 개를 갖고 있어? 7. 야, 완전해 보이긴 하지만 어딘가 하나가 어때? 부족한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와, 이런 거 있지.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 원에서 100원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100원을 욕심낸다. 왜? 99억 9,999만 9,990원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99억을 갖고 있는 거야. 100원만 있으면 100억인데. 그치? 얘는 하나가 많이 갖고 있으면 뭐 조개 같은 맛에 많이 갖든 하나만 더 채운다면 얘는 스스로 나는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얘는 완벽해지는 거지. 자, 원래는 전자를 하나가 부족하게 가져야 되는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되는 거야.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버려? 완벽해지지만 99억대 부자하고 100억대 부자는 레벨이 다르네. 사이즈가 확 커지지. 100억대 부자가 됐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얘는 무슨 이온이 돼? 마이너스 이온이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는 돈을 빌려주고 얘는 돈을 이제 갚아야 돼. 갚아야 되다 보니까 둘이 채무 관계가 생겼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아간 사람만 떨어지면 돼한테 못 받잖아. 최대한 얘를 지켜보려고 옆에다 두는 거야. 옆에다 둬서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자, 이온 결합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자, 플러스 이온과 자,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해서 얘는 물질을 형성하게 돼.
이 물질을 우리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해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걸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펴봤더니 이래. 자, 이쪽에 나트륨 이온이 있었어. 자, 얘가 누구하고 결합하지? 염화 이온과 결합해서 뭘 만들어주지? NaCl이라고 하는 염화 나트륨이라는 걸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해피르면 이렇다는 얘기지. 나트륨이라는 녀석은 자기 자신이 수가 어때? 전자수가 하나가 많았어. 바보 아니야. 마지막 것쯤만 그리고 그랬나? 자, 얘는 원래 바깥쪽에 한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하나를 누구에게? 얘에게 빌려준 거야. 자, 얘를 누가 가져간 거지? 염화이온이 가져가게 됐어. 자, 이쪽에 하나가 부족했거든. 하나가 부족한 녀석을 누가? 얘가 채워준단 말이야. 그지? 네. 얘가 채워줘서 뭘 형성하게 된 거지? 염화이온이 형성된 거지. 쩡그리네. 자, 완벽하게 채워진 염화이온들이 형성이 되신 거예요. 누구를 받아서? 얘를 받아서. 오케이? 네. 그럼 얘는 정기적으로 플러스를 띄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두 녀석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특히 책에 필요한 얘기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는 게, 자, 자료 해석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료 해석. 1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 한 개를 잃고 플러스 이온이 되고, 2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 두 개를 잃고 2족 원소가 되고, 13족 아이는 어떻게 될까? 전자 3개를 잃어버릴 수 있어. 풍속 빼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3개를 잃어버려서 알루미늄 이온이라는 물질을 형성하게 돼. 반면에 비금속 원소들은 18쪽을 빼야 돼. 18쪽 원소들은 안정하니까. 네. 17쪽 원소들은 전자 하나를 받아들여서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돼요. 자, 그리고 16쪽 아이들은 전자 2개가 부족한 아이지 2개를 더 얻어서 양이온이 돼요. 산화이온이나 또는 황화이온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질소도 마찬가지야. 질소들도 전자를 3개를 얻어와. 그리고 인도 마찬가지 3개를 얻어와서 질화이온이라는 물질은 자연계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설명은 하진 않지만 이온화될 수 있지. 이론적으로 인화이온에서 인도 역시 독자적으로 전자를 잃어버리는 경우, 얻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얘네들도 다른 물질과 연합해서 나타나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어떤 전자를 3개를 받아들여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온의 표시 방법은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죠. 원소 기호를 쓰고, 자, 잃거나 얻은 전자 수를 써주고, 잃어버리면 플러스 성질 강하니까 플러스, 얻으면 마이너스 성질 강하니까 마이너스를 써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승진이 좀 영어를 지금 노력해. 영소로 살면 슬프잖아. 영소로 살면 공부해서 잘해야지. 승진아, 잘 차려. 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이력이 형성되지는 화학 결합이다. 자, 주로 양이온이 되기 쉬운 금속 원소와 음이온이 되기 쉬운 금속 원소의 원자들 사이에 형성되진다라고 해요. 이온 결합의 형성, 금속 이온과 비금속 이온의 결합이 바로 이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은 중요 특징은 금속 원소, 얘는 전자를 잃어버릴 수는 아니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결합이 형성
형성되어졌다. 주로 양이온이 되기 쉬운 금속 그리고 음이온이 되기 쉬운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이다. 자, 이온 결합의 형성은 금속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 돈을 주고받는 거지. 돈을 주고받아서 자, 안정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기 쉽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기 쉽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이쪽에 자료 해석. 염화 나트륨의 생성 과정을 보자.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고 18조 원소인 전자 배치를 형성해서 나트륨 이온이 되어버렸고,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자 18조 원소인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므로 마이너스 이온이 된다. 두 녀석은 정경비적 인력 때문에 플롱의 힘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당겨줘서 결합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은 자 특징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3차원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얘네들은 집단 생활을 해. 집단 생활을 혼자만 존재하지는 않아. 집단 생활을 해서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나트륨 이온이 있지? 그림으로 그릴까? 자 나트륨 이온을 하얀 동글뱅이, 염화 이온을 노란 동글뱅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위를 보면. 얘네들이 교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야. 이해해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염화 나트륨이나 또는 염화 칼슘이나 칼륨이나 이런 배치들이 이런 꼴을 갖게 돼. 오케이? 그래서 교대로 되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성질이 있어. 어떤 성질? 2층의 결합이 세긴 센데 힘을 줘서 얘를 밀면 한 층이 빗나가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밀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매칭이 돼버려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니? 서로 밀어내지. 그래서 부스러지기 쉬워. 오케이? 그래서 부스러지기 쉬운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온 결합의 물질이 예를 보면 염화 나트륨 NaCl 소금의 주성분이고 탄산칼슘은 탄산이온과 칼슘의 결합이야. 탄산이온과 같이 붙어있는 아이들을 우리 가장 쉬운 표현으로 원자단이라고 부릅니다. 원자단 이온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오케이? 옛날에 라디칼이라는 게 우리말 많이 써서 원자단이라고 할 거예요. 자, 탄산칼슘은 조개 껍데기나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이 돼요. 수산화나트륨 OH가 또 역시 결합돼 있지. 원자단이 모여서 이온이 된 아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수산화나트륨 비누의 원료로 쓰고, 염화칼슘 얘는 특이하게 칼슘 하나에 염소가 2개가 붙었네. 왜냐하면 칼슘은 전자를 몇 개를 버려? 2개를 버리는 거야. 그럼 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가 몇 개가 필요하지? 2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NaCl을 형성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쪽에 금속 원소가 있어. 얘는 플러스 A 플러스라는 이온이 됐대. 전자 몇 개를 잃어버리지? A개를 잃어버려. 그 다음에 X라는 녀석이 있어. X는 전자를 B개만큼을 얻어온대. 오케이? 보통 양이온은 M, 메탄이야. 음이온은 X로 많이 표현해. 비활성 기체 나온 거야. 기체 성분들은 비금속 원소들은 X로 많이 표현해.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결합하게 될 때 수의 비는 어떻게 돼서 이 두 녀석의 최소 공배수가 되게끔 전체 수가 조정이 되줘야 돼. 네. 그렇다면 이 M이라는 물질은 몇 개만큼이 필요하지? 최소 공배수를 형성해야 되니까 전자수에 대해서 최소 공배수를 형성해야 되거든. 하나가 A를 잃어버리는데 B개만큼 있고 하나가 B를 잃어버리는데 A개만큼 있어야지 주고받는 전자수가 같겠지. 네. 그러면
그 나머지 값이 뭐가 되니? B 뭐가 돼? A X 이게 돼버린다는 얘기야. 여기 생략되는 데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야. 이게 일반적으로 쉽게 이렇게 크로스 시켜주면 돼. 크로스 시켜놓고 최대 공약수 값만 없애버리고 나머지 값들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결합된 상태를 살펴봤더니 이렇습니다. M은 A개의 전자를 잃어버리고 B는 B개의 전자를 얻었다. 자, 그래서 MbXA가 되는데 금속 원소의 원소 기호를 먼저 쓰고 금속 원소의 원소 기호를 나중에 비금속 원소를 나중에 쓴다. 자, 우리는 가부장적인 사회지. 네. 그래서 양성 원소를 앞에 쓰고 음성 원소를 뒤에 써. 단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어. 음이온의 크기가 굉장히 길면 도치시켜서 써. 양이온이 뒤에 와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게 있지. CH3COOH라는 게 있어. 뭐지? 아세트산. 아세트 아세트산은요 이렇게 나타나. CH3COO 마이너스 더하기 H 플러스가 되거든. 이런 물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쓴다고? 음이온을 뒤에 음이온을 앞에 앞으로 당겼어. 도치가 되고 이름이 긴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런 특성도 있다라고 해. 그래서 예외적인 것들을 외워둬야 해. 자 이때 A와 B는 가장 간단한 정수기로 나타내주고 자 이를 생략해서 써주게 되는데 자 그리고 크로스해갖고 그 밑에 수를 써주시면은 두 개의 곱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맞춰주면 된다. 누구의 수를? 일코나 얻은 전자 수를. 자 또 이온 결합의 특징을 살펴봤더니 합이 뭐가 돼?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해. 네. 주고받는 전자 관계가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지. 어이 영솔 그만자. 어이 너 자꾸 주면 나중에 진짜 영솔 된다. 진짜 너 자고 막 일어났더니 가족들이 옆에서 또 울고 있어. 언제 보냐고 다시. 정신 차려. 그래 정신 차려야 된다. 얼마나 슬픈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잠자다가 눈 떴더니 관 속에 누워 있으면 와 시간이 아깝잖아. 진짜 어? 진짜 짠하잖아요. 짠하 저렇게 졸다가 인생을 다 대부분 졸다가 눈 뜨고 일어났더니 관 속에 있으면 어떡해. 다시 자야죠. 연애를 아니요 못하는 근데 뜨거워서 못 자. 하자마자 정신 차려 아저씨. 고의 큰형이 줄 알고. 상가 명복을 빕니다. 옛날에는 상가집에서 요즘은 이제 영안실 따로 놓고 빈소를 만들어놨는데 옛날 시골에는 영안실도 앞에 병풍을 쳐놓고 시신을 뒤에다 실제 다 썼어. 와. 선생 아버지 돌아가실 때만 해도. 와. 그리고 영안실이 병원 바로 바깥쪽에 있다. 요즘 같이 있잖아. 근데 영안실이 냉동시설도 없고 해갖고 시신을 그냥 밖에다 놨다. 냄새 나지 않나요? 여름에는 그래갖고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처음에 관에다 안 넣거든. 발이나 이제 장례 나가는 날 시신 부리고 가는 날 전날에 염을 한단 말이야. 막 수의를 입혀갖고 묶어서 관에다 넣거든. 그 전날까지는 그냥 옷 입힌 옷 그냥 환자복 병원에 환자복 입은 상태에서 그냥 시신 넣고 거적으로 덮어놔. 옛날에 근데 그것도 요즘 병원에서 나왔지. 옛날에는 어디서 했어? 집에서 장례 치렀어. 안방에 모셔놓은. 냄새. 근데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고. 아 그래요? 여름에는 이제 시신이 썩고 파리도 끼고 이러니까 좀 그렇지. 자, 그리고 병풍 뒤에 보면 시신이 있었어. 너무 무서운데요? 근데 가족들이잖아. 가족이니까 안 무서워. 시신 뭐 입혀요? 나중에 이제 수의라는 옷을 삼배로 만들어. 근데 그 전까지는 만약에 입던 옷 그냥 입혔다가 이제 수의사 이제 장의사를 부른다고. 수의사 부르면 안 되지. 장의사를 부르는 장의사 아저씨들 와갖고 이제 장례 절차에 맞게 손발도 묶어주고 막 나중에 손발이 안 움직이거든.
구도가. 자,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힘든데 여름에는 70이라고 하지. 콧구멍, 입, 귀, 항문 이런 데서 막 분비물이 막 나와. 예를 들어서 뱃속에 뭐 먹다 들어가셨지. 장 속에서 막 이제 소화되다 막 이게 막 나온단 말이야. 흘러서 막. 선생님 시신 중에 가장 무서웠던 시신이 이런 분이 계셨다. 선생님 대학원 다닐 때 선생님 외삼촌이 한국에 계신 외삼촌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한다고 선생님 집 인천도 외갓집 인천이거든. 그래서 그 외갓집에서 식구들이 다 미국에 살아. 연락하고 병원에 갔다고. 그리고 병원 가가지고 있는데 첫날 이제 저녁 때 들어가셔서 사람들한테 연락 이제 안 사람들이 가족들한테 연락할 분들이 있어갖고 전화로 병원 밖으로 잠깐 나갔어. 장례식 혼자 빈수에 혼자 있었거든. 다 들어가라고 하고 첫날 아무도 연락 안 하니까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야. 그래갖고 다음날 이렇게 바쁠 테니까 아침에 오시라고 하고 선생님 혼자서 이제 빈수 지켰는데 연락하려고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하려고 갔어. 올라가고 막 전화하는데 앰뷸런스가 막 들어 시끄럽게 통화가 안 되잖아. 그래서 통화 좀 이따 할게 하고 끊고서는 이제 보고 있었어. 전화 앞에 어떤 할머니가 아줌마지 선생님한테 젊은 너네들은 젊은 할머니가 그 그것에 실려가고 막 오는 거야. 막 오는데 움직이기는 움직여. 근데 얼굴이 이제 드러나 있을 거 아니야. 안 덮고 그냥 아직은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응급실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근데 피부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시신 색깔이거든. 시신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얼굴에 색깔이 혈액이 잘 안 들어가요. 울긋불긋 막 보라색도 나고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 얼굴이 그래. 막 울긋불긋하고 검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그분은 진짜 어이없이 돌아가셨더라. 집에서 가족들하고 저녁 맛있게 먹고 후식으로 사과 깎아 먹다 갑자기 쓰러지셨대. 사과가 기도 같은데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만 해도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상태로 이제 온 거야 병원에. 그래갖고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시끄러운 거 끄고 맞아 통화를 하고 한 1분 정도 통화하고 영화실로 다시 내려갔어. 그랬더니 와 대박. 좀 전에 응급실로 들어갔잖아. 바로 사망했나 봐. 내가 들어갈 때 움직이고 있었거든. 다리 같은 게 움직였는데 바로 사망했나 봐. 가족들이 내려와갖고 그 장례 절차 물어보고 있더라고. 가족들 다 모여갖고 밥까지 먹고 막 떠들다가 사과 먹다가 백설공주였나? 자, 왕자가 왔으면 살려줄 수 있었을 텐데. 난쟁이 실수였니 그거? 난쟁이가 자빠지면서 관이 떨어지면서 사과 튀어나왔나? 아니요. 어떻게 했었어? 정말 이건 차도 오래돼. 그냥 먹다가 뱉었어요 스스로. 근데도 독이 소량 삼켜가지고는 그냥 딱 잠들어 있다가 왕자가 키스해가지고 그거는 개구리 왕자. 아니에요. 숲속에 잠자는 공주가 숲속에 잠자는 공주가 숲속에 잠자는 공주는 바늘에 그게 찔려. 뽀뽀해줘갖고 깨난 거고. 아니요, 선생님 모르시나 본데 백설공주는- 원작이 모든 왕자가 동화는 있잖아요. 왕자 키스. 시체에서 성적 그런 걸 느끼는 걸로 설정이 돼 있었어요 원래 원작에서. 진짜? 네. 모든 동화는 왕자 디즈니는 키스에서 아니던데? 살아나요. 근데 그걸 약간 디즈니는 난쟁이들이 관들고 가다 한 놈이 넘어져 쓰러져갖고 툭 떨어져갖고 사과가 툭 아 튀어나왔는데. 진짜요? 어. 저 그건 못 봤어요. 근데 그거 원작은 더 무섭잖아. 진짜 무섭죠. 원작은 딸이 아버지를 좋아하는 거야. 음 신혼 말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맞아요. 다 거꾸로야. 디즈니가 참 나쁜 얘기를 좋게 만들었었지. 전 신데렐라 가장 좋아하고요. 신데렐라? 신데렐라보다는 그림 형제 이야기 중에 가장 무서운 게 핸델과 그레텔. 거기는 핸델과 그레텔이 좋은 아이를 나오고 마녀가 얘들을 막 죽여갖고 하려고 하는데 이 핸델과 그레텔이 그 마녀로 표현된 사람이 유럽에서 엄청 유명한 제과 기술자래. 네. 그 기술을 훔쳐 배우려고 그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지.
진짜 잘한다. 자, 그러면 자 이온결합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옆쪽에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을 보면 정기적 중성이라고 그랬어. 즉 잃어버린 전자의 총수와 얻은 전자의 총수가 같다. 자, 이온의 개수 B, 양이온 대 음이온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서 자 물질의 이름을 표현해주고 또 얘네들은 자 부스러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부스러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공유결합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자, 공유결합을 얘기해보도록 하죠. 자,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자 이런 이야기야. 자, 약간 부족해. 같은 유야.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예를 들어 남자, 여자. 월세가 부족해. 그럼 뭐 해야 돼? 홈쉐어링을 해야 되잖아. 집을 나눠 쓰는 거야. 부족한 부분. 요만큼을 서로 보완해서 공통으로 사는 게 바로 이 공유결합이야. 인간 사업은 거의 비슷하다 그지? 월세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500만 원 갖고 있고 이 사람이 500만 원 갖고 있어. 그거 서로 집을 못 구해. 둘이 합치면 어떻게 돼? 1,000만 원에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같이 사는 게 동거한다고 그랬다며? 그렇게 동거하는 게 공유결합이야. 동거매. 수지 이쁘다. 동거살. 승들아. 네 얘기 나왔잖아 이 바보야. 공유결합이란 말이야 그게. 동거.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다고 합니다. 자 비금속 원소들이 얘네들은 반드시 같은 성끼리야. 양성이면 양성은 아니고 음성끼리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비금속 원소 사이. 자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자 전자쌍이라는 것은 좀 이따 한번 보여줄게. 전자쌍을 공유하여 결합하는 자 이런 결합이 바로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공유결합한다고 하는데 자 공유결합의 형태. 공유결합의 형성은 이렇게 돼. 수소 원자가 있어. 자, 수소 원자는 전자 몇 개를 가지고 있지? 한 개를 갖고 있다는 말이야. 근데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했어. 그런데 이쪽에 또 다른 수소가 있었어. 얘는 전자 몇 개가 필요하지? 얘도 한 개가 더 필요하단 말이야. 2개만 가질 수 있다면 성공하는 건데, 그치? 이 두 아이가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거야. 자, 여기 전자를 하나를 서로 주고받아서 공유하고 있어.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이 아이를 뭐라고 해? 전자쌍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전자쌍이라고 불러줘. 오케이? 네. 전자는 항상 단일로 존재하지 않고 쌍으로 존재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어때? 완벽한 얘도 2개를 만족하고 얘도 2개를 만족하니까 완벽함을 갖게 된다. 완전한 전자 배치를 갖게 되었다가 이런 결합이 바로 공유 결합이 되고요. 자, 여기에 또 산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또 있어. 자, 산소 원자는
전자를 가장 외곽 전자만 그릴게. 안쪽 건 안 그릴게. 안쪽 것도 그려줄까? 안 그리. 네, 그려줄게. 처음이니까. 자, 얘는 지금 2개를 갖고 있고 주변에 몇 개를 갖고 있지? 주변에 6개를 여섯 갖고 개. 있다. 6개를 갖고 있어. 여기 또 다른 산소 원자가 있어. 자, 전자 2개를 갖고 있고 바깥쪽에 전자 몇 개를 갖고 있어? 6개를 갖고 있는 거야. 얘 몇 개가 필요하지? 2개. 2개가 필요하고 얘도 몇 개가 필요해? 2개요. 2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얘들이 결합하게 되면은 자 서로 부족한 2개씩을 다 내놓는 거야. 네. 다 내놓으면 얘는 이렇게 돼버려. 여기 산소 원자가 있고 얘 전자 2개를 갖고 있고 얘도 전자 2개 있는 산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지. 그러면 이 두 녀석을 공유하는 거야. 그럼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몇 쌍이 있는 거야? 2쌍. 2쌍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얘도 전체를 만들어. 여기에는 공유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거든. 얘도 공유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전자를 각각 2쌍을 공유하면서 나타나는 공유결합도 있다. 3쌍까지 있을 수 있어. 네. 3쌍짜리도 한번 볼까? 질소라는 녀석을 살펴볼게. 자, 질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를 갖고 있고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 몇 개를 갖고 있니? 5개를 갖고 있다. 5개. 3개가 부족해. 3개가 부족해. 자, 이 아이가 또 다른 질소와 결합을 할 수가 있어. 자, 얘도 전자 몇 개가 부족하지? 3개가 부족한 상태. 3개가 부족해. 그러면 3개 부족하고 3개 부족하면 각각 3개씩 나눠 갖게 되면 얘들은 완벽한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겠네. 그치? 네. 자, 그래서 질소는 이렇게 나타나. 여기 전자 3개를 서로 공유하는 거야. 오케이? 전자 3개를 공유해. 원래 몇 개 갖고 있어? 제가 전자 5개 갖고 있거든. 그러면 전체 몇 개를 만족하게 되지? 8개 만족하고 얘도 8개를 만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편의상 전자쌍 한 쌍을 짝대기 하나로 표현해서 얘는 뭐라고 쓰냐면 HH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H2라고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O가 있는데 짝대기 2개를 써줘야 돼. 그래서 얘는 뭐라고? O2 산소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짝대기 3개라고 하고 얘는 N2라고 불러줄게. 그래서 질소라는 물질은 여러 기체 성질 중에 반응이 진짜 일어나기 어려운 아이야.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얘들을 떼내야 되거든. 떼내는데 하나, 둘, 3개를 떼내야 돼. 이해해? 그럼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 네. 그래서 웬만하면 자연에서 반응을 잘 안 해. 자연에서 반응하는 경우는 번개 칠 때 엄청난 에너지가 주변에 있지. 질소를 변화시켜 줄 수 있어. 그 에너지를 갖고 떼낼 수가 있어. 또 자동차 안에서 우리 공기의 약 몇 퍼센트가 질소야? 78%가 약 80%가 질소란 말이야. 산소도 섞여 있지. 근데 엔진, 자동차 피스톤 안에서 얘가 폭발을 해. 폭발하면 엄청나게 에너지가 크지. 네. 그때 질소와 산소가 결합할 수가 있어. 질소 떨어지고 산소 떨어져서 재결합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오는 게 일산화질소나 이산화질소 같은 물질이 생겨. 걔네들이 대기 중에 배출되면 공해 물질이야. 도시형 스모그를 일으키는 물질이야. 해로워. 눈에 나쁜 영향을 주고. 또 얘네들은 아무튼 여러 가지로 나빠. 응? 그래서 자
스모그, 도시형 스모그를 만들어주는 물질을 만들어준다. 아무튼 결합이 이렇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결합을 우리는 무슨 결합? 단일 결합이다. 얘는 이중 결합이야. 얘는 삼중 결합이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공유 결합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책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자연계에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공유 결합하는 물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이온 결합하는 물질은 꽤 많지만 자연 중에 지구상에 공유 결합하는 물질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 아마 쌍쌤하고 수업하는 중에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배웠었을 거야. 네. 걔도 역시 공유 결합하는 물질들이 돼버리는 거지. 규소 하나는 주변의 전자 4개와 결합할 수가 있어. 오케이? 네. 그래서 얘가 정사면체 구조를 갖고 있거든. 그지? 그 녀석들의 배치에 따라서 뭐 사슬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겹사슬 또는 복사슬 모양이 될 수도 있고 판 모양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정 구조를 결정하는 자, 이유들이 돼버리는 거지. 자, 한번 계속 보자. 비고도 원소들이 원자들이 각각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이루고 그 전자쌍을 공유하여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한 결합을 형성한다. 자, 역직의 공유 결합의 종류 보면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있다고 해. 자, 물의 생성 과정을 보자. 산소 원자가 있어. 산소는 전자 몇 개가 필요한 아이지? 2개가 필요해. 이때 수소가 오게 되는데 수소는 전자 몇 개가 필요해? 1개가 필요해서 2개가 들러붙어서 전자를 주고받음으로써 물 분자를 형성하게 되는 거야. 자, 이때 우리는 아직 안 배웠는데 결합각이라는 게 존재해서 104.5도 나는 결합각을 갖게 됩니다. 자, 공유결합 물질 일정한 수의 원자가 결합하여 형성된 분자를 형성한다. 얘는 독립된 분자를 만들어주는 결합이야. 이온 결합은 분자를 못 만들어. 집단 생활을 했지. 이온 결합은 집단 생활하고 단위 입자라는 게 없어. 하지만 공유 결합하는 물질은 단위 입자들이 있어. 왜? 둘만 갖고 만족하거든. 다른 아이 관계? 몰라. 오케이? 얘네들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얻음으로써 전하를 띠니까 여러 명이 와서 들러붙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단위 부분에 대해서의 전하의 총량은 0이어야 해. 오케이? 뭐 플러스 성질 끼고 있는 걸 어떻게 마이너스 와서 부는 건 당연하겠지. 어떤 모양으로 부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자, 그래서 일정한 수의 원자를 결합해 생성된 분자를 이룬다. 공유 결합의 예. 자, 대표적인 게 탄소 포함된 물질들이야. 첫 번째 나타난 게 에탄올이지. 에탄올은 원래 그냥 구조식이라는 식을 이용하게 되면 구조식이 아니고 시성식이라는 식을 이용하게 되면 C2H5OH가 에탄올이 돼요. 얘네들이 다 결합이 돼 있어. 예를 들어 이 결합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지게 돼. 자, 첫 번째 산소는 수소 3개와 또 다른 옆에 산소와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탄소는 수소 2개와 탄소 하나 그리고 이쪽에 산소를 결합하고, 산소는 선이 2개가 필요하지. 뒤쪽에 수소와 공유 결합한 이런 모양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해. 이 그림을 구조식이라고 하고 얘를 시성식이라고 부르게 돼. 책에 나타난 식은 이 총수를 썼어. 총수 쓰면 뭐가 되지? C2H6O가 되지. 얘는 분자식이야. 그렇게 같은 분자식을 갖는 입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시성식이라는 식을 써. 얘는 구조식이라고 해. 화학 변화에 대한 화학 물질의 이름의 표시법이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자, 뷰테인을 살펴보자. 뷰테인은 C4H10이야. 부탄가스야. 간혹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둬야 돼. 자, 아스피린이라는 게 있어. 우리 진통제로 사용하고 해열제로 사용하는 물질이지. 아스피린 많이 먹으면 피가 혈액 공부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아스피린 상습복 용자는 수술하거나 이러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어. 혈전을 막아준다 그래서 피가 뭉치는 걸 막아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때? 피가 안 멈출 수도 있어. 아스피린 그래서 상습 복용하면 아주 좋지는 않대. 자, 그래서 아스피린은 C9H8O4, 자, O4라고 하는 물질로 되어 있고, 설탕은 자 C12H22O11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 설탕 단맛을 내주는 물질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유결합해서 이런 물질을 형성하는 것은 탄소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런 경우의 물질들을 뭐라고 해? 탄소 화합물이라고. 얘네들 탄소화물은 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그 밖에 부자를 형성하는 물이라던가 또 어떤 게 있을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얘네들도 모두 다 공유결합이 부자라고 하는 건 다 공유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 공유결합 물질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화학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화학결합. 지금 좀 중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지. 그래도 화학결합이 가장 약간 쉬워? 그렇지 않아요? 이거 끝나면 물리 반찬인데. 살려주세요. 나 진짜 물리는 소리 잘했다. 이거 끝나면 운동량 파트가 들어가고 뭐지? 아직 차라리 물리 빼버리지. 역학적 에너지 시스템. 거기다 다 물리야. 저 괜찮아. 여기는 어느 정도 알겠어. 그 물리 끝이야. 그거 하면 전기 조금 나올게. 전기 했었어. 근데 전기 3학년 왜 끝단원이? 네. 3학년 왜 끝단원이 뒤에 있어. 자, 화학 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학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게 큰 내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그 내단원을 1년 동안 차례로 나간 학교에 있고 선생님들이 특성에 따라 물리 전공이면 물리 위주로 나갈 때이고 화학 전공이면 화학 전공, 생물 전공은 생물 위주로 나갈 선생님들이 계시긴 하거든. 그래서 보통 시험 하나당 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자, 화학 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 자, 첫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을 얘기해보자. 얘네 둘이 주면 딴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시니? 아니요. 그냥 냅두시니? 냅두시는 거랑 한 몇 번씩 깨우세요. 선생님이 쉬해야지. 듣고 있니 얘들아? 들릴 리가 있겠어? 왜 이렇게 좋아해? 뭔가 중학교 1학년 때 나를 보는 느낌이라서 좀 짠하다. 쟤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난 지금까지 중학교 때 이렇게 졸지는 않았어. 그래요? 졸다 깼다 했지. 비슷하죠. 그래도 입났단 말이야 중간에. 근데 지금 승진이 쟤는 벼야 벼. 이거 하고 있어. 잘 비웠네. 잘 잃었어. 형규도 참 진짜 많은 것 같아. 야, 언니 형이야? 오히려 참 주영이가 더 많아 보이는데. 저기 좋은 걸 절대 안 자. 봤어요. 절대 안 자더라고. 전신 저 혼자 공부할 때는 진짜 참 많아요. 그래? 그치. 그건 상관없잖아. 근데 기본이 수업인데 수업 안 듣고 집에 가면 알아들을까? 우리 영솔은 슬프다. 야. 그래 일어나 잠바 벗어. 따뜻하니까 자꾸 자지. 그래. 자, 이온 결합 물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있어. 이거 있어. 자,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할 때는 이걸 생각하면 돼. 우리 실생활에서 무슨 상태인지를 생각하면 돼.
수금은 우리 실생활에서 무슨 상태지? 소금, 고체, 염화칼슘은? 고체, 수산화 나트륨은? 고체. 대부분의 물질이 고체야. 그러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가 얘는 녹는 점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지.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자, 이렇게 높다는 것은 물질을 녹여서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결합력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 자, 한편 하지만 이렇게 결합이 잘 되는 아이들이 용해성을 한번 보자. 자, 물에 대한 용해성을 살펴보자. 자, 이렇게 이온 결합된 물질은 물에 녹아서 이온화인데 물에 녹아 이온화하는 거야. 어떻게 이온화하는지 한번 볼게. NaCl이야. 근데 얘는 플러스 성질 갖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성질 갖고 있잖아. 그런데 주변에 물 자체도 성질을 갖고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 자, 물을 살펴보면요. 물은 이쪽에 뭐가 있어? 산소가 있어. 산소는 마이너스 성질을 띈다고 하고 이쪽에 누가 있어? 수소가 있단 말이야. 수소는 플러스 성질을 띠게 돼. 이 플러스 성질을 띠게 되는 아이들이 염화이온을 에워싸고 또한 마이너스 성질 가진 녀석들이 나트륨을 에워싸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주게 되는데 얘는 이온화 결과 뭐가 되지? Na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래서 물에 잘 녹는다. 오케이? 안 녹는 물질도 간혹 있어. 불용성, 난용성이라는 물질들이 있어. 중학교 과정에서 앙금이 생성되는 과정이 있었지. 앙금이 생성되는 거는 물에 잘 안 녹는데 얘들은 물에 꼬드김 갖고 떼어낼 수가 없어. 오케이? 물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떼어낼 수가 없어서 얘네들은 앙금이 되는 거야. 이온화되지 않는다. 예외 물질이 되겠다. 자, 아무튼 앙금을 생성하는 경우에 물에 녹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물에 다 잘 녹는다. 자, 한편 결정의 변형을 살펴보자. 결정의 변형을 살펴보자. 자, 외부에서 힘이 가해질 때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지는데 그 이유를 얘기해 볼게. 얘들을 반면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대. 너무 길면 지겨운데 여기까지.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얘네들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반복적으로 구조가 돼 있지.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이쪽 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봐. 힘이 가해지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없어서.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이때 이 경계에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얘들이 서로 어때? 청력이 작용하겠지. 그럼 떨어져 나가기가 쉬운 거야. 예?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힘을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얘네들은 쉽게 부스러지는 경향이 있다. 소금 손을 막 비비면 부스러지잖아. 그치? 최현석 셰프가 한 꼬집에 가고 틱 틀어버리지. 부스러진다. 잘 부서지게 된다. 자, 한편 전기 전도성을 얘기해보자. 자, 얘는 고체 상태일 때와 수용액 또는 액체 상태일 때가 달라.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를 통할래야 통할 수가 있니 없니? 없어. 얘네들이 모두 다 어떻게 돼버린 거야? 결합이 잘 돼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없대. 하지만 수용액이나 액체에서는 이온화되지. 이온화되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뭐가 존재해? 이온이 존재하지.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게 된다라고 해요. 이렇게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다가 수용액이나 액체에서 전기를 통하는 물질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까? 그거 맞아. 지안이. 전해질. 아,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이 전해진이야. 걔 별명이 전해진.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 걔는 과거가 나인데 이름이 조혜성이야. 조혜성은 뭐가 조혜성이냐면 수산화나트륨이나 순화칼륨 같은 녀석들이 공기 중에 물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이거든. 그래서 학생 이름이 조혜성이야. 그래갖고 애들이 항상 물어봤어 걔한테. 근데 오늘 물 얼마큼 먹었어? 자, 그래서 전기전도성 이런 성질인데 챙액이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이동할 수 없으므로 전기전도성이 없고 액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의 이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동을 하게 되므로 전기 전도성이 있는 이런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 전해질이라고 부른다. 역종 얘기 잠깐 볼까? 이온 결합 물질의 수용액.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물 분자로 쌓여지기 때문에 쉽게 녹게 된다. 좀 전에 했던 얘기지. 물 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로 나뉘어지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끊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한편 이온 결합 물질의 쪼개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자, 힘에 의해 힘이 가해진 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띈 이온들이 만나서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므로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지게 된다. 자, 염화나트륨의 전기 전도성. 염화나트륨, 나트륨 이온이 있는데 자, 이온이 이동할 수 없게 견고하게 결합이 돼 있지. 전류를 흘려도 흐르지 않는단 말이야. 전하를 운반한 물질이 없어. 하지만 물에 녹이게 되면 얘들은 이온으로 존재하지. 예를 들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뉘게 돼버리는데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게 되면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보시는 거지. 자, 이번에는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이야기해보자. 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녹는 점, 끓는 점을 얘기해보자. 얘는 상온에서 대부분 무슨 상태로 존재? 실온에서 대부분 무슨 상태로? 아까 얘기한 산소, 질소 대부분 뭐야? 기체야. 기체이거나 알코올, 에탄올 이런 아이들 뭐야? 액체야. 액체 상태. 얘는 끓는 점보다 높거나 녹는 점보다 높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대부분 녹는 점보다 끓는 점이 높다. 낮다. 미안해.
자, 그래서 이렇게 낮게 나타났대요. 자, 한편 자, 물에 대한 용해성을 살펴보자. 자, 얘는 진짜 완전 복불복이야. 물에 잘 녹는 녀석과 잘 녹지 않는 녀석들로 나뉘어줄 수가 있어. 자, 물에 잘 녹는 녀석들. 물에 가장 잘 녹는 물질 대표적인 뭐가 있지? 기체 상태 물질로 CO2, 이산화탄소.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염화수소. 이렇게 된 물질들은 물에 잘 녹아. 근데 말이야, 얘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은 극성을 띠고 있어. 얘는 극성이 없어. 극성이 없는 이 녀석은 말이야, 극성이 없는 이 녀석은 어떤 성질이지? 물과 반응을 해, 스스로. 얘네들은 반면에 물에 녹아. 오케이? 네. 그래서 극성을 갖는 물질들은 물에 잘 녹는 성질들이 있어. 오케이? 자, 반면에 물에 잘 안 녹는 물질이 있어. 물에 잘 안 녹는 물질은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 안 녹아. 오케이? 얘는 극성이 없어. 물은 극성을 갖고 있다는데 극성이 없어. 그 다음에 질소도 안 녹아. 산소기체도 안 녹아. 네. 동종의 원소로 된 이 녀석들은 안 녹아. 또 물질에서 자체 성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이 나뉘어지는 녀석, 나뉘어지지 않는 녀석으로 구분해서 나뉘어지면 극성물질, 안 나뉘어지면 무극성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또는 비극성물질이라고 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 자체가 극성이야. 그래서 극성끼리 만나면 잘 녹고 극성과 무극성 또는 비극성이 만나면 안 녹아. 오케이? 그래서 물 잘 녹고 안 녹는 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한편 화학물질의 전도성에 대해서, 자, 이 공유물질, 공유결합 물질은 전도성이 없어. 전체가 다 전도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옆쪽에 공유결합물질에 대한 물에 대한 용해성을 보자. 공유물질이 갖는 물에 잘 녹는 물질과 잘 녹지 않는 물질이 있는데, 잘 녹는 물질은 여기에는 설탕, 포도당,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이 있고 극성을 띠는 아이들이야.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은 질소, 산소, 메테인, 브로민, 아이오딘 등이 있다. 자, 결합물질에 따른 전기 전도성 얘기가 있다. 과정. 몇 가지 고체 물질을 혼판해 놓고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확인한다. 비커에 증류수를 반쯤 닫고 과정 1에서의 고체를 각각 넣어서 녹인 후에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비교한다. 자, 염화나트륨은 고체 상태에 흐르지 않고 설탕도 안 흐르고 염화구리는 안 흐르고 고체 상태에서는 다 안 흘러. 여기에서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물질, 설탕은 공유결합물질, 염화구리는 이온결합물질, 녹말은 공유결합물질이 되는데 수용액 상태에서 나트륨은 전기 흐르고 설탕은 안 흐르고 염화구리는 흐르고 녹말은 안 흐르는데 이온결합물질들은 대부분 아주 특별한 몇 가지 빼놓고 이온화되지 않는 몇 가지 빼놓고 다 이온화되기 때문에 전류가 수용액에 통하는데 이런 물질들이 바로 전해질이다. 이온결합물질은 염화구리와 염화 나트륨이고 공유결합물질은 설탕과 녹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유결합물질의 전기 전도성이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돼. 고체 상태에서는 공유결합물질 중 흑연만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한다. 흑연에 대해서는 아마 뒤쪽에 부분에서 했을 수도 있어. 전기가 통하는 부분을. 자, 한편 수용액 상태에서 공유결합 물질이 대부분이 물에 녹아서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그러나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은 물에 녹아서 이온을 형성하면서 전기 전도성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신소재 안 하셨지? 네, 신소재 부분을 한 다음에 자, 물질의 역학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요. 없죠. 정리한.